안녕하세요. 닥터데디 가드기 아빠 이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데디 하윤이 아빠 김덕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요즘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데요.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네, 그냥 아주 바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네.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요. 하윤이가 잘 못 놀아주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배가 굉장히 아파서 응급실에 오는 상황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배 아플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다양하겠지만요. 네.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? 그 네.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장중첩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장중첩증, 말도 잘 안 나와요. 맞아요. 영어로 할까요? 그래서 장중첩증 뭐죠? 쉽게 말하면 네. 대장과 소장 사이에 장이 겹치면서 네, 맞습니다. 갑자기 폭통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우리 아이들이 배가 막 아프다라고 왔을 때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별을 좀 긴장을 하면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나이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?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렇게 나이가 많은 아이들한테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. 네, 보통은 말을 하기 약간 전, 네. 쉽게는 그냥 한 3살 이전에서 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교과서에서는 1세에서 3세 사이에 포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 중에서 3분의 2, 약 한 60% 이상은 1세 미만에서 잘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결국 1세 미만이라는 얘기는 달리 해석을 해보면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배가 어떻게 아프지? 애가 배가 아프단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? 네,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진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. 말을 하거나 자기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, 언제서부터 아팠어요,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지도 못하죠. 그러니까 울고 보채고. 네, 그래서 보통 장중첩증이 의심될 때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. 애가 갑자기 울고 보채고 막 주먹을 꽉 불끈 쥐면서 무릎을 배까지 막 끌어당기고 맞- 힘을 주고 울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괜찮아지는 듯 보이다가 또 한참 지나서 또 다시 아픈 모습이 보여요. 네,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주기가 관찰을 해보면 처음에는 뭐 1시간 단위였다가 조금 더 짧아져서 30분, 10분 이렇게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런 아이가 응급실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? 말을 잘 못하니까 배가 아프다는 표현도 못하죠. 그러니까 배를 만져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아파하는지 관찰을 하게 되죠. 네, 맞아요. 저희야 배를 많이 만져보긴 하니까 사실 특징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긴 한데요. 어떤 게 있죠? 뭐냐면 배 잘 만져보면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오른쪽 위에서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뭐 저희는 뭐 그게 뭐 소세지 같이 만져진다라고 네.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. 뭐 이렇게 좀 배가 딱딱한 뭔가가 만져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특징적인 어떤 신체 검사의 특징이긴 하지만 모든 아이들한테 다 만져지는 건 아니니까. 맞아요. 결국은 이렇게 장중첩증에 의심되는 아이들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은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응급실에 실제로 왔을 때도 검사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초음파를 찍어서 확인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초음파를 하다 보면 또 그거 자체가 치료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하죠. 맞아요. 초음파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움직이고 또 안쪽으로 장중첩증이 의심됐을 때 뭐 공기를 넣어주기도 하고요. 네. 물을 넣어주는 뭐 이런 치료를 하면서 풀어주게 돼요. 뭐 방법은 어렵진 않아서 간단하게 닥터데디가 사진도 준비했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장이 대장과 소장이 서로 겹치면서 생긴 거라서 초음파를 보면서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네. 혹시라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하죠?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네. 수술을 통해서 겹쳐진 장을 풀어줘야죠. 그렇게 해서 손으로 풀어주는 그런 수술까지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장중첩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. 네, 맞아요. 실제로 저도 수술하는 경우를 그렇게 흔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풀리기도 하고요. 네. 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를 하는 과정 중에 배에 힘이 쫙 풀리면서 뭐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울고 도채고 배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응급실에 데리고 와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아파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. 아이가 젤리 같은 변을 보거나 아니면 혈변을
장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장 중첩증을 의심을 해요. 네. 그래서 아이 기저귀에 뭔가 끈적끈적한 변을 보고 아이가 아파한다든지 아니면 혈변, 피가 보이는 변이 보인다면 그때는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. 참 하나만 더요. 네. 간혹 가다가 어머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배가 아파하는데 나이를 보면 2살, 네. 3살 정도거든요. 네. 맹장염 아닌가요?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. 그럴 수 있나요? 생각보다 그 나이대에는 맹장염이 잘 걸리진 않아서 네. 가장 먼저 맹장염을 의심하지는 않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잘 몰랐네요. 맞아요.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생길 수 있는 질병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지금까지 저희가 아이들의 장 중첩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몇 네. 가지 중요한 것들을 설명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이가 보채거나 울거나 할 때는 언제든 응급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응급실 와서 가뜩이 아빠를 찾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닥터데디 하이니 아빠 김덕호였습니다. 저는 가득이 아빠 이대원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